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아까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다이오드에 이제 그 전극을 걸어 주었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미 결과는 알고 있죠.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른다. 순방향 바이어스로 연결했을 때,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을 때만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앞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제 전류가 이동할 때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을 때 어떻게 전류가 흐르게 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어스라는 건 뭐냐면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조절하기 위해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의 방향과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와 역방향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순방향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을 때를 순방향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순방향 바이어스. 자, 순방향 바이어스로 연결되었을 때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아까 PN 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 요 접합면이 존재한다고 했죠? 접합면이 존재하고 있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을 때 P형 반도체에서는 양공, 전하 운반체인 양공, N형 반도체는 전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요 접합면에서 어떤 상태였냐면 양공과 전자가 확산이 되어서 서로 소멸이 되고 하지만 불순물들에 의해 플러스 마이너스 전이차가 발생해서 더 이상 전자와 양공이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확산에 의해서. 하지만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면 양공도 플러스 전하와 같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서로 밀어내는 전기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이렇게 더 많이 더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N형 반도체 쪽에 N형 반도체 쪽에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 극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서로 전기력이 발생해서 역시 접합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접합면에는 양공과 전자가 더 많이 모이게 되겠죠. 물론 이 중에 소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양공과 전자가 끊임없이 계속 제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접합면이 얇아지게 되는 겁니다. 접합면이 얇아지게 되면서 에너지띠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이 전도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이 통로가 다시 넓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자가띠에 있는 요 통로가 다시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와 양공이 서로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각각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한 순방향 바이어스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역방향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어떤 연결 상태냐면 자,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한, 즉 순방향 바이어스와 반대로 연결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유는 다시 이 접합면의 상태를 보면 이번에는 P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했고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했기 때문에 이 P형 반도체에 있던 양공이 오히려 요 전극 쪽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가 플러스 극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기보다는 접합면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접합면의 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집니다. 아까 순방향 바이어스를 연결했을 경우에는 접합면의 두께가 얇아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 있었고 역방향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접합면의 두께가 두꺼워지면서 전류가 흐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걸 에너지띠로 설명하면 마찬가지겠죠? 이 통로가 좁아지게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통로가 전이차에 의해서 전이차가 더 크게 발생하면서 왜냐하면 전자와 양공이 서로 접합면 반대쪽으로 이동하면서 불순물에 의한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전이차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겁니다. 통로가 더 좁아지게 되면서 전자와 양공이 이동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방향 바이어스는 어떻게 연결한 것이고 역방향 바이어스는 어떻게 연결한 것인지, 그리고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순방향 바이어스로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교과서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이오드에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을 걸어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자, 자유전하의 확산을 저지하는, 여기서 자유전하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고 했죠? 전도전자, 그리고 양공. 요 두 가지. 그래서 자유전하의 확산을 저지하는 전압이 낮아지게 된다. 전압이 낮아진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연결하면, 이유는 N형 반도체 쪽에 있던 전자와 P형 반도체 쪽에 있던 양공이 접합면 쪽으로 제공이 되면서 이동하면서, 이유는 N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서로 전기력에 의해서 접합면 쪽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P형 반도체 쪽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뭐가 흐른다? 전류가 잘 흐른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정류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류작용. 자, 정류작용이란 요렇게 표현했네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류와 직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겠죠. 교류와 직류. 자, 교류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전류, 교류 전압, 교류 전류. 교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류의 세기 그리고 방향, 전류와 세기와 방향이 바뀌는,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는 전류를 우리가 교류 전류라고 하고요. 직류 전류는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일정한 이러한 전류를 직류 전류라고 합니다. 직류 전류.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1.5V AA 건전지 또는 AAA 건전지, 이러한 것들은 전부 직류 전류를 만드는 건전지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러한 정류작용, 이러한 거를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류작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로도를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 이 다이오드를 배울 때 처음 얘기했었던 발광 다이오드하고 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광 다이오드인데요. 자, 발광 다이오드는 우리가 LED 전구라고 했죠. LED. 자, LED 전구라고 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는. 자, LED 전구는 일단 빛을 내야 되니까 전류가 흐르는 게 우선적으로 먼저 돼야겠죠. 전제 조건이 돼야겠죠. 전류가 흘러야지만 빛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다이오드에 어떤 연결이 돼야 된다? 순방향 바이어스 연결이 돼야 된다. 순방향 바이어스란 지금 보는 것처럼 양공의 플러스 극이, 전자의 마이너스 극이, 즉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봤을 때 앞으로 이렇게 제시될 수 있어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다이오드를 제시해주고 P형 반도체냐 N형 반도체냐 제시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얘가 발광 다이오드라면 또는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라면 플러스 극이 연결된 얘가 무슨 반도체다? P형 반도체다. 그리고 마이너스 극이 연결된 이쪽이 N형 반도체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또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더라도 여기 양공, 전자라고 주어졌죠? 전하 운반체를 주어진 거예요. 그럼 전하 운반체가 양공이니까 왼쪽은 P형, 전하 운반체가 전자인 오른쪽은 N형, 이렇게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가 흐를 때 여기서
빛을 발생하는 거예요. 이때 빛을 발생하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자, 접합면 부근에서 이 전자와 양공이 서로 결합을 하면서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자의 에너지하고 양공의 에너지하고 둘 중에 에너지가 누가 클까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자, 누구의 에너지가 크냐? 전자의 에너지가 큽니다. 그 이유는, 자, 에너지띠, 자꾸 에너지찌라고 발음이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핑계는 아니지만, 지금 약간 아까도 말했듯이 아침 시간이기도 하고, 지금 화면에서 카메라로 웹캠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부터 여기 지금 입술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입술이 갈라져서 피가 엄청 난 다음에 지금 약간 굳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말을 하면 할수록 여기가 자꾸 약간 쓸려서 좀 따끔따끔해서 이게 지금 벌어지면 다시 좀 피가 날까봐 지금 약간 입을 오므리고 발음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찌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의도한 건 아닙니다. 의도한 거 아니니까. 자, 에너지띠를 살펴보면 우리가 에너지띠 배울 때 이러한 내용을 배웠어요. 아래부터 차곡차곡 에너지가 채워진다. 그리고 점점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때 아래부터 채워지는 이유는 아래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를 봐도 되겠죠? 에너지 준위가 아래가 가장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가 커지게 되니까, 지금 이 에너지띠 그림을 보면 전자가 위쪽에 있고 양공이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 있던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전자와 양공이 만나서 소멸했다는 얘기는, 양공은 위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죠. 양공은 결국 둘이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거냐면,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다시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으로 내려오면서 서로 결합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가 양공으로 내려오는 거죠. 전도띠에 있던 전자가 다시 원자가 띠에 있던 양공으로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에너지 준위가 큰 곳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작은 곳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어떤 형태냐면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발광 다이오드, LED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이때 얼만큼의 빛 에너지를 방출을 하냐면 요만큼. 요걸 우리가 기억하나요? 요거 뭐라고 불렀는지? 띠 간격이라고 했었죠. 띠 간격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 빛 에너지로 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띠 간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자, 빛 에너지는 우리가 가시광선 영역을 살펴보면 빨간색부터 빨주노초, 파란, 보라색까지 이렇게 있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있고, 에너지를 비교하면 누구의 에너지가 크냐? 보라색 빛의 에너지가 더 큽니다.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빛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빛의 진동수 F라고 배웠어요. 1학기 때. 그래서 보라색의 진동수가 F, 보라색, 빨간색의 진동수가 F,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얘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플랑크 상수는 어떤 동일한 상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띠 간격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 이 빛을 내는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발광 다이오드 보면 보통 제일 많은 게 빨간색. 왜냐면 만들기가 쉬우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뭐 노란색, 초록색 요 정도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LED 전구인데, 이렇게 색깔이 다르게 만들려면 요 띠 간격을 조절하면 되겠죠? 이 띠 간격은 어떻게 조절하느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제작할 때 불순물을 첨가하잖아요. 이때 이 불순물의 종류를 다르게 하면, 즉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종류가 달라지면
요 띠 간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붕소를 넣느냐, 뭐 인을 넣느냐, 뭐 안티모니를 넣느냐, 뭐 무엇을 첨가했느냐에 따라 어떠한 불순물을 첨가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띠 간격을 조절할 수가 있고 이 띠 간격 조절에 의해서 빛의 색깔을 다양하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 요렇게 이제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직류와 교류라고 써놨는데 요거는 어떤 기호를 조금 설명하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얘가 바로 직류 전원의 기호예요. 직류 전원. 그래서 직류 전원은 지금 이렇게 길게 짧게 그 긴 쪽이 플러스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으로 표시가 되고요. 교류 전원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요러한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왔다 갔다 바뀌는 이러한 전류를 교류 전류라고 합니다. 교류 전류. 자, 그 다음에 광다이오드. 자, 광다이오드는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건 똑같습니다. 광다이오드의 구조도. 이게 이제 빛이에요, 빛. 자, 빛이 어디까지 오냐면 접합면까지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접합면에 내려오게 되면 여기서 광전 효과라는 어떤 효과가 일어나요. 광전 효과. 자, 광전 효과는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을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광전 효과가 발생하면 전자와 양공이 발생하게 돼요. 전자와 양공이 발생하게 되고 이 전자는 이제 어디로 이동하냐면 N형 반도체가 N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체가 전자 그리고 P형 반도체의 전하 운반체가 양공이기 때문에 전자는 N형 반도체 쪽으로 그 다음에 양공은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접합면에서 전자와 양공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전자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접합면에서부터 N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 회로를 쭉 지나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자의 이동입니다. 전자. 자, 전자의 이동은 결국은 전류가 되는 거죠. 하지만 방향은 전자의 이동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냐?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전류가. 그래서 이 광다이오드는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빛이 접합면으로 들어왔을 때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선생님이 써놨지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이렇게 가리고 전자와 양공의 이동을 통해 어디가 N형 반도체고 어디가 P형 반도체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여기가 N형 반도체이고 여기가 P형 반도체이다 라고 제시한 다음에 빛을 접합면에 제공했을 때, 쏘아주었을 때, 비춰주었을 때 전자는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전류의 이동 방향을 보니까 전류는 항상 플러스 극에서 극이 아니라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보면 이 다이오드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보면 결국 이 회로도에서 전류의 방향은 여기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전류의 방향이 이러한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여기서부터 이제 전류가 시작되니까 플러스 극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P형 반도체 쪽이 광다이오드 역시 P형 반도체 쪽이 플러스 극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N형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극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발광 다이오드와 비교하면 이제 어떤 형태는 다르지만 발광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연결되고 N형 반도체 쪽에 마이너스 극이 연결될 때 전류가 흘러서 빛이 발생하는 거고요. 광 다이오드는 빛이 발생되면 P형 반도체 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N형 반도체 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제 광다이오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정류작용에 대한 내용이 하나 더 남았어요. 회로도가. 정류작용에 대한 회로도가 남았는데 선생님이 무리하지 않고 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줌을 이용한 수업을 할 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오늘 온라인 클래스 강의는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정류작용에 의한 회로도를 하지 않고 바로 다음 단원 전류에 의한 자기장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 정류작용 회로에 대해서는 요 한 부분, 간단하게 요 한 부분만 남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우리가 줌을 이용한 쌍방향 수업할 때 간단하게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하나 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뭐, 알 수도 있었겠지만, 방과학교를 개설을 했었어요. 방과학교를 개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학교로 오지 않으니까, 뭐, 물리학원을, 이제, 방과학교 개설되었을 때 신청하려고 했던 학생들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개설이 되었어도 신청할 생각이 없는 학생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은, 몰라서 못한 학생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확인을 해보니까, 한 명,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중간쯤 확인했을 때는 한 명이 신청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폐강이 됐죠. 폐강이 됐는데, 선생님 물리학원 강의뿐만 아니라, 다른 강의들 전부 다 아마 폐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측에서 다시 회의를 거쳐서, 1, 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못해서, 강의를 수강을 조금 덜 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21일 월요일날 그날 하루 더 방과학교 강의 클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원 방과학교를 개설을 할 테니 물리학원 방과학교를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그날 다시 한번 잘 고민했다가 수강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